안녕하세요. 천일중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도 가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식사를 든든하게 잘 했나요? 그러면 다음에 사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와, 맛있는 햄버거다. 그죠? 햄버거 좋아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삼각김밥, 선생님은 전주 비빔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이렇게 감자튀김 맛있겠죠?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고 라면 중에 어떤 맛을 제일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짜파게티 제일 좋아합니다. 또 따뜻한 밥에 스팸 한 조각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죠?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음식물 왜 사진을 보여줄까요? 자, 이 이유는 여기에 선생님이 보여준 음식들은 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이죠. 이걸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수업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 학습지 26쪽 보세요. 학습지 26쪽에 상단에 필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당장 제일 먹고 싶은 음식 5가지 한번 빈칸에 써보세요. 자, 다 썼나요? 이 중에서 공장을 거치지 않은 음식이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공장을 거치지 않고 내가 생으로 또는 자연에서 바로 먹는 음식들 생각보다 많지 않겠죠. 자,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학습지 26쪽 1번에 필기합니다. 가공식품이란 무엇을, 그렇죠, 식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해서 맛과 저장성을 높인 식품을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즉, 맛을 높이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리를 한 걸 가공식품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도 햄버거나 치킨과 같이 식당에서 주문하면 빨리 나오는 음식을 우리가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학습지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의 모양과 맛과 색, 향기를 내고 무슨 기간,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넣는 첨가물을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첨가물들이 우리의 가공식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가공식품의 종류 3가지 먼저 배워볼 거예요. 학습지 2번에 표 안에 즉석식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쓰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즉석식품이란 인스턴트 커피나 라면, 즉석 된장국 등처럼 이런 것들 우리가 즉석식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라면을 우리가 끓여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뜨거운 물이 필요하죠. 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즉석식품이라고 하는데, 학습지 2번에 필기하세요. 특징, 냉동, 건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품질의 손상 없이 원래대로 복원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물만 넣으면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음식을 우리가 즉석식품,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좋은 게 뭐냐? 건조하기 때문에 물기를 싹 날렸죠.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슬거나 쉽게 상하지 않아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다라는 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면은 유통기한이 얼마일까요? 보통 5개월 정도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라면도 튀겼어요. 라면 면발을 만들어서 이렇게 식물성 액체 기름을 통을 통과하면서 얘가 튀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튀김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1년, 2년 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레토르트 식품입니다. 3분 요리나 즉석밥, 햇반, 즉석죽 같은 것들을 우리가 레토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3분 요리 먹어본 적 있습니까? 요 안에 열어보면 이런 은색 알루미늄 비닐봉지에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레토르트라고 하는 거예요. 큰 가마솥을 우리가 레토르트라고 하는데요. 이 가마솥 안에 어떻게 하느냐? 필기하세요. 알루미늄 봉지에 넣어서 120도 고온에서 아까 보여준 그 큰 가마솥에다가 넣고 균을 죽이고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미 조리가 완료된 식품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3분 카레 같은 경우에도 데우지 않고 그냥 뜯어서 먹어도 되지만 데워서 먹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햇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조리가 완료되어 있어서 먹어도 되지만 생쌀이 아니죠. 햇반도 뜯으면. 근데 데워서 먹는 게 훨씬 갓 지은 쌀밥 같은 느낌이 나니까 우리가 데워서 먹도록 합니다. 자, 그 대신 얘는 멸균 했죠. 세균수가 거의 0이에요. 다만 가열하지 않았는데도 비닐봉지가 팽팽하게 부풀었다. 이러면 그 안에 독소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 먹지 않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반조리 식품이에요. 반조리 식품이라는 건 조리가 반틈만 했다라는 거예요. 주로 튀김류, 삼계탕, 왕만두 이런 것들처럼 얘네는 공통점이 뭐예요? 튀김, 만두, 치킨 너겟, 돈가스, 볶음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구워야 되죠. 굽거나 튀기거나 찌거나 조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식품들을 우리가 반조리 식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주로 우리가 냉동식품이라고도 불러요. 조리가 완성되지 않은 식품을 반틈 정도 만들어진 식품을 영하 18도 이하에 급속 냉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집에 사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익히거나 찌는 등의 추가 가열을 해서 먹는 것들을 우리가 반조리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가공식품들 있겠죠.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음료, 간식류 엄청나게 많은데요. 자, 이렇게 금방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안에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패스트푸드를 섭취한다고 하면 하루에 남는 열량이 230kcal 정도가 되는데 일주일이면 0.72kg의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한 번씩 계속 식사를 한다면 당연히 일주일에 1kg 가까이 찌니까 주당 몸무게가 엄청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2회씩 먹으면 훨씬 더 다양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2015년 조사 결과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거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학생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먹는 햄버거 안에 영양분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퍼센트는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걸 기준으로 100%라고 봤을 때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 하루에 먹어야 하는 포화지방의 83%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트륨도 53%. 그래서 햄버거 하나로 너무 많은 열량을 먹게 되는데 이걸 간식으로 먹게 되면 당연히 하루에 먹어야 되는 것보다 너무 과잉으로 먹게 되니까 살이 찔 수 있겠죠. 또 가공식품 안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 시스 지방산은 원래 자연의 식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튀기거나 가공을 많이 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산으로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버려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한번 꺾이면서 일직선으로 생겨버려요. 그럼 얘가 세포막을 만드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식품 첨가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얘네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는 소화기 장애나 피부염, 발암,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긴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먹으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 굉장히 장거리 운송을 하다가 식품이 상할 수도 있고 단맛을 즐길 수도 없고 영양소를 보충할 수도 없고 젤리나 두부, 빵,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어떡해요? 식품 첨가물 현대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이것저것 매 끼니 가공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안 좋겠죠. 그래서 너무 과다한 섭취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식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커피와 바카스 안에 들어있는 거. 바로 카페인입니다.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과 더불어서 카페인 음료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특히 어떨 때 많이 먹겠어요? 그렇죠. 피곤하거나 시험 기간이거나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하루 평균 한 잔 이상의 카페인을 마시는 청소년이 65%나 된다는 거죠. 특히 커피를 즐기는 친구들 또 에너지 드링크를 즐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 먹어요? 졸음을 쫓거나 집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먹게 됩니다. 이 원리는 바로 커피의 각성 효과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졸림이라는 무기력을 유발하는 이런 물질들이 있겠죠. 이 물질들이 뇌 안으로, 뇌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졸림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카페인은요, 졸림이랑 똑같이 생겨서, 형태가 똑같이 생겨서 이 졸림 물질 대신에 카페인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졸림 물질이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당연히 졸리다, 무기력하다, 피곤하다 하는 거를 덜 느끼게 되는 건데 뇌가 못 느낄 뿐이지 몸은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언젠가는 그 몸이 지친 걸 깨닫지 못하다가 픽 쓰러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은요, 굉장히 많은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기 약에도 들어있고, 초콜릿에도 들어있고, 콜라, 자양강장제, 이제 바카스 같은 것들에도 들어있고, 우리가 마시는 차, 티에도 들어있고, 커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핫식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진한 커피 우유,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음료에 카페인이 제일 많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더 진한 커피 우유, 우리 편의점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스누피 커피 우유. 여기에 카페인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는 커피 종류별 카페인 함량을 봤을 때 커피 믹스에는 52mg이 있다라는데 더 진한 커피 담은 커피 우유에는 237mg이 있어요. 그러면 식품별로 이렇게 많은 함량이 들어있는데 청소년은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 청소년의 경우 몸무게 1kg당 2.5mg까지는 가능하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kg인 청소년들은 하루에 125mg까지는 어떻게든 소화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 핫식스 얼마 들었냐? 60 정도 들었죠. 60mg 들었으니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카페인의 0.5배, 하루에 반틈 정도 먹을 수 있어요. 하겐다즈 녹차 아이스크림은 약 0.7배. 그럼 더 진한 커피 우유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것에 거의 2배 가까이가 된다라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겠죠. 근데 왜 적게 먹어야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각성이나 피로 감소 등의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과잉 섭취하면 뇌에 불안감을 주거나 심장 박동수를 두근두근두근, 또 장, 칼슘 섭취를 방해해서 키를 못 크게 하고요. 간의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을 유발하게 되고, 눈, 일시적으로는 집중력이 향상되었지만 계속 집중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피로감이 더 상승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카페인 음료 문구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더 진한 커피 우유 같은 경우에도 앞면에 보면 고카페인 함유라고 적혀 있으니까 청소년들이나 여러분들은 이런 음료가 고카페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덜 섭취하는 게 좋겠다. 그죠? 카페인 줄이는 꿀팁! 꼭 요 함유량을 필수적으로 체크하고요. 틈틈이 스트레칭하고 환기하고 식사 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덜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학습지 27쪽에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식품들이든 가공식품 뒷면에는 이런 영양정보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에 있는 식품들을 보고 여기 안에다가 빈칸에 한번 숫자를 적어 넣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면 라면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빈칸에 숫자를 적어 넣으면 되고, 집에 이런 가공식품이 없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고 내가 원하는 과자나 가공식품 안에 있는 영양을 한번 적어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마무리 퀴즈로 OX 퀴즈도 풀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가공식품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레토르트, 2번 즉석식품, 3번 냉동식품, 4번 신선채소. 답은? 그렇죠. 신선채소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답이 아닙니다. 자, 2번. 이 중에서 제일 고카페인 식품은 아까 뭐였어요? 핫식스, 더 진한 커피 우유, 녹차 아이스크림 중에서 2번 더 진한 커피 우유가 굉장히 고카페인 음료였다. 되도록이면 적게 먹는 게 좋겠다 였습니다. 자, 질문사항이 있다면 Q&A 칸에 남겨주시고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강의도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